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커 고수 사이트 쪽에 입장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지금 디지털이나 어떤 그 게임 산업 자체를 보고 있는 쟤네들의 시각의 문제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홀덤 포커가 도박이라고 하면 네이버 다음이나 한게임이나 M게임이나 이런 게임 사이트 안에서 하루에 수천억, 수조 원씩 도박을 하고 계신 아니 사실 이게 접속률이 제일 좋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리니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원씩 써요. 그 현질하는 게임에다가. 거는 현질인 건데 실제적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합법화 시키기 위한 법안까지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온라인 도박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실제로 가상 사이버 카지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임요한 선수도 이거를 도박 아니다 홀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실제 임요한 선수는 외국에서 홀덤 선수, 프로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미국 대회에 출전해갖고 10억 정도 진짜? 우승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세 발의 피해요. 이 미국에서 홀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올림픽 같은 그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홀덤 포커 결승전을 하면요. 판돈이 1,0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100억 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중계를 하고 엄청난 그 시청률을 기록하는 뭐라 그럴까? 스포츠라면 스포츠고 도박이라면 게임이지, 게임 자체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오는 관광객들의 30% 이상이 이 카지노 하러 온다고 할 만큼 이 도박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찌 됐거나 필요악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돼 있고요. 이미 스포츠 도박을부터 위시해가지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영원히 양분해 놓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끌고 가면 양성화도 안 되고 음성화하는 세력들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시점에는 양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도박 관련된 법안들도 통과가 됐어. 경마는 못했어요.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못했는데 이거는 됐어. 온라인 도박 게임 관련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양성화돼 가는 과정에 이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다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는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커 고수 그 사이트에서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포커 고수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포커 고수는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가 아니며 단순히 포커라는 공통된 취미를 갖고 있는 게시판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2013년부터 저장돼 있는 아카이브를 확인해도 게임 서비스를 지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로 사이트 내 외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억측과 커뮤니티를 폄하하는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인데 게임 도박 사이트로 이제 이 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어떻게 이제 다 잠재적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러한 그 사이트들 안에 불법 여부를 현재 그 규정 짓는 유일한 방법 환전이에요. 옛날에 바다 이야기 같은 거 게임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때는 상품권으로 환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게임으로 인정을 받았어. 문제는 이 상품권을 물건 사는 데 써야 되는데 문화를 즐기는 데 쓰라고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이거를 바로 나가면 바로 앞집에서 돈으로 바꿔주니까 이걸로 환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도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환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별도의 그 환전용 코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해외에서 연결돼 있는 굉장히 많은 도박 사이트들이 그러한 방식의 환전을 걸어놓고 이거를 국제적인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기술이 발달하고 그 강해지게 되면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인 건데 얘들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콘텐츠 하나를 정치적인 논리 안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정쟁의 도구로 끌고 왔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입어야 될 국민들 또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전신적인 손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풍이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이영민 님이 송 작가 방송을 멀리 퍼뜨려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시민들이 깨어난다. 저 역시 송 작가 방송을 통해서 나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망하면 안 돼요 하셨어요. 왜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송 작가 TV몰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슈퍼챗 안 쏘고 후원금 따로 안 보태주셔도 우리 안 망합니다. 대신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네, 근데 저희가 자꾸 노딱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기대도 안 해. 이제 유튜브 유튜브 수익이 광고비는. 네. 유튜브 수익은 기대도 안 해요. 거의 없거든요. 송 작가 TV몰에 가서 몰에서 필요하신 물건들 구매하셔서 저희들 힘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도박과 관련해서 만일에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또는 증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원이 나서서 이게 왜냐면 이미 내사가 들어갔다 그래요 검찰이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걸 사회 이슈 하려고 할 건데 이게 조국 장관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국민들의 입장이. 그리고 그때는 표창장이었고 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거가 먹혔지만 지금 얘네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 20대 30대를 비롯한 또는 성인 남성이나 해당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정치하겠다고 지금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까내리고 모함하고 욕을 매겨 고소를 한다고 처벌을 하겠다고 대번에 역풍 맞을 짓입니다.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불공평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있는 사안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우린 좋아. 우린 짜증나지만 이것 때문에 선거의 승리는 선거는 확실히 이기겠다. 이기겠다는 자신감은 들긴 합니다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디까지 야비해지고 저열해져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저쪽에 최강 빌런은 박근혜였거든요. 사실 박근혜 이후로 사람이 없어. 그 밑에 왜 이명박도 들어가고 박근혜 들어갔잖아요. 그 밑에 후계자라 할 사람이 없어. 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윤석열은 사실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키운 겁니다. 그게 이명박이 키워준 게 아니라 지들이 박근혜와 이명박을 쥐고 그와 협조해 가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어서 해먹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명박처럼 해먹을 놈이 다음엔 등장하지 않을 것에서 안 등장하고 있고 박근혜처럼 무능한 애가 등장하지 않을 것에서 등장했는데 그거 두 개를 합친 애가 지금 나왔잖아요. 박근혜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이씨. 왜 김건희는 안 건드려? 최순실이 그럴 거야. 왜 최은수는 안 건드리는데? 라고 말할 때, 검찰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는, 야, 이게 진짜 최종이다. 최종 끝판대장이다. 난 박근혜 끝판대장인 줄 알았는데, 진짜 끝판대장이다. 요거만 넘기면은 이제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정말 윤석열과 검찰과 언론 일당을 뽑아내게 되면, 다시는 그 뿌리 없이 우리나라가 깨끗하게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아직 안 돼. 또 어디선가 독버릇은 달아오릅니다.
완전하게 종자를 이 뿌리 뽑는다는 거 힘들어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 미래가 좀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명박근혜 때도 네, 버텼는데 네, 지금 뭐 조금만 버티면 또 되니까 그죠?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 판단 그리고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제 저런 프레임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네.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